비만이 뇌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들이 있어서 최근에 좀 살을 빼려고 탄수화물을 끊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탄수화물에서 발생한 포도당이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뇌라고 하던데 탄수화물 안 먹으면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탄수화물 먹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렇지만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니까 탄수화물 자꾸 줄이라고 하는데 극단적으로 끊으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끊으면 안 되는 이유가요.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특히나 탄수화물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포도당, 글루코스는요. 뇌에서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입니다. 뇌는 하루에 몸 전체에서 소비되는 포도당의 약 20%를 혼자 끌어다 쓸 만큼 사용량이 많습니다. 만약에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면요. 포도당이 뇌에 공급이 안 되니까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좀 어지럽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몸은 지방이나 단백질을 또 에너지로 바꿔서 쓸 수 있긴 하지만 뇌는 포도당을 최우선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요. 그래야지 뇌 기능이 가장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명한 다이어트를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탄수화물을 완전히 아예 끊으면 안 됩니다. 적절하게 줄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워낙 많이 먹으니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만 끊으면 안 됩니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가야 됩니다. 탄수화물 중에서도 정제 탄수화물, 우리가 흔히 먹는 쌀,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가능하면 줄이고요. 현미, 귀리, 고구마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 비율을 늘리면 다이어트와 함께 뇌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 60세 이후에 다이어트를 하면 뇌가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일까요? 사실 다이어트를 안 해도 뇌는 나이가 들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굶는다든지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끊어버린다면 이 과정이 좀 더 촉진이 돼서 뇌가 더 많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60세 이후에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면요. 뇌세포 손실이 가속화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인지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마냥 체중 자체를 뺀다는 것보다는 근육량은 유지 또는 오히려 증가시키면서 체중을 뺀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셔야 될 겁니다. 근육량을 늘리면요.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방은 잘 타고 혈액순환이나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적당한 양의 건강한 탄수화물을 그리고 충분한 단백질을 흡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면 안 됩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지 말고요. 적절히 섭취하셔야 되고 나이 들어서 다이어트 할 때는 극단적으로 하기보다는요. 근육량 유지를 엄청 신경을 쓰면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이 대원칙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다이어트입니다. 한편에서는 케토제닉 다이어트 주장하는 분들이 이제 뇌의 주요 성분이 지방이라서 버터나 고기 등 지방을 많이 섭취해야 뇌가 건강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뇌가 60%가 지방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60%라는 수치는 수분을 제외했을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 수분을 제외하고는 뇌에서 가장 많은 것이 지방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중요하긴 합니다. 특히나 뇌 세포막의 주요 성분은 인지질,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입니다. 하지만 뇌가 지방이 많으니까 고기나 버터 같은 포화지방을 많이 먹어야 뇌가 건강하다라는 주장은 근거가 충분하진 않습니다. 뇌 건강에 유익한 지방은 주로 불포화지방산, 특히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포화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될 경우는 심뇌혈관 질환, 뇌졸중 등의 신경학적 문제 위험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고요.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단기적으로 체중 감소, 그리고 일부 신경질환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보고된 바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널리 뇌 건강에 좋다 이렇게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불포화 지방산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DHA는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한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뇌 발달,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데요. 자, DHA는 뇌세포막 유동성을 증가시켜서 신경 전달 물질이 원활하게 이동되도록 돕습니다. 자, 오메가3가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요, 인지 기능도 떨어질 수 있고 우울증이나 치매 같은 질병 위험이 증가됩니다. 많은 연구에서 오메가3 섭취는요,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또 우울증 예방 및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특히 고등어, 연어 같은 것들요, 또 견과류, 올리브 오일, 이런 불포화 지방산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가 권장이 됩니다. 자, 뇌 건강에 지방 섭취가 분명히 중요하지만요, 지방 종류와 균형이 핵심입니다. 포화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뇌혈관을 오히려 망가뜨릴 수 있고요. 뇌 건강을 위해서는 오메가3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 중심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가장 근거 있는 권장사항입니다. 그럼 오메가3 영양제로 먹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가장 좋은 것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거겠지만요. 지나치게 부족하다,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영양제 먹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양제를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충분한데 영양제로 너무 과하게 먹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 위고비가 아주 화제인데요. 이 호르몬을 통해서 식욕을 조절하는 건데 이게 혹시 뇌 건강에는 어떤 영향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저도 이제 뇌를 공부한 사람이다 보니 위고비가 나왔을 때, 열풍일 때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했는데요.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서 뇌 건강에 유해하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위고비와 같은 GLP-1 유사체는 뇌에 보호적인 효과를 줄 가능성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요, 연구 결과에서 위고비는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지 않고요, 오히려 일부 연구에서는 기억력과 집중력 등 인지 기능 개선의 가능성을 제시하고도 있습니다. 심지어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분이나 정신건강 측면에서 보면요, 불안이나 우울증을 악화시킨다는 강력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의 사례에서 불안이나 우울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과거 우울증 병력이 있는 분이라면 초기 사용 기간 동안 기분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우울증이 있었다면 피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뇌 독성이나 구조적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는데 현재까지의 연구들에서 뇌 독성을 나타내거나 뇌 구조를 해치는 부작용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에서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뇌졸중이나 뇌혈관계 영향을 보면요, 위고비가 혈압이나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뇌졸중 발생 위험을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나와 있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볼 때 위고비가 뇌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현재까지 발견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차가 많을 거기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 기분이나 인지력 변화 등을 꾸준히 살펴보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꼭 의사와 상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위고비는 의사가 처방을 하고 또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되는 약물입니다.